자,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요, 대장암 환자들, 직장암, 결장암, 그리고 방광암, 이렇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강황을 계속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물론 이제 강황은 위암이나 뭐 유방암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암 환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 항암 작용이 있는데요. 자, 강황을 계속 먹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황하면 여러분들은 강황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울금이 많이 납니다. 강황보다는. 근데 이제 강황은 주로 인도 쪽에서 많이, 우리 저 유기농으로 들어오는 강황 제품들도 인도에서 유기농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인도에는 특별히 소장이나 대장암 발병률이 상당히 적은데 그 원인이 항산화제가 많은 컬큐닌, 강황의 대표적인 성분이죠. 이 강황이라고 하는 카레 음식을 자주 먹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식물에 있는 어떤 특정 성분을 추출해서 영양 보조제를 만들어서 치료제를 사용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해봤죠. 이 폐암 환자나 전립선암 환자들이 토마토가 좋다고 해서 라이코펜만 딱 추출해가지고 먹였더니 빨간 토마토를 먹었을 때와 노란 토마토를 먹었을 때와 라이코펜 정제를 먹었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자, 우리 어땠어요? 어떤 게 가장 이 암세포를 많이 억제했죠? 빨간 토마토. 그 다음에 가장 오히려 암이 더 발생하게 했던 거는 뭐였죠? 라이코펜 정제로 추출한 거. 그러니까 이런 강황이 그냥 강황 그대로 전체적으로 통으로 가루로 만든 건 괜찮은데 그 부분에서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말고도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죠. 레시틴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그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쓰는 그런 영양제들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에서 베타카로틴만 추출한다든가 그런 정제를 활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안 먹는 이만 못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습니다. 자, 많은 사람은 이런 이제 컬큐민이라는 어떤 특정 성분을 추출해서 영양 보조제를 만들어서 치료제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폐암 치료를 위해서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흡연으로 인한 암 치료에 좋은 것으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베타카로틴만 딱 추출해가지고 계속 먹여봤더니 오히려 폐암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폐암 발생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되었고 라이코펜만 딱 추출해서 전립선암 환자에게 투여했더니 토마토를 먹었을 때는 전립선이 확 줄어드는데 라이코펜만 추출해서 먹였더니 오히려 전립선암이 더 심하게 발생되는 연구 결과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어느 특정 성분을 추출해서 약으로 사용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뭔 것 같으세요? 강황이죠? 울금하고 강황이 되게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가루를 낸 건데 자, 2001년에 어떤 약물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에도 치료가 안 되는 말기 대장 항문암 환자에게 대장 항문암 환자에게 마지막 수단으로 강황가루를 4개월 정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자, 그 결과 15명 중 5명의 암 진행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정지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왜 이 의료인들이 이렇게 오시면요, 꼭 강황 캡슐을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황이 얼마나 이 항암 작용이 높은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강황들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강황 분말이 어떤 말기 대장 항문암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암 치료요법 가운데 3명 중에 1명에게 효과가 있는데 어떤 뭐 머리카락이 빠진다든가 구토를 한다든가 대장이 헌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없이 값도 싸면서 놀라운 항암 작용을 발휘한다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드시겠죠? 그래서 하늘마루 오셨잖아요. 음식이 약이 되게 전체로 훌푸드로 드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효소가 그대로 살아있는. 자, 5년 후에 여기 재밌습니다. 클리블랜드 병원과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강황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식물성 화학물질인 강황하고 케르세틴, 여러분 아시죠? 보라색 양파에 많이 들어있는 케르세틴, 피를 맑게 하는 성분.
그리고 붉은 포도주, 와인, 적포도주 와인 드시는 분들은 아시죠? 거기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바로 케르세틴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황하고 케르세틴을 사용해서 가족력이 있는 선종성 폴립증 환자에게 실험해봤습니다. 폴립이 뭐냐면 대장 용종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 같은 거 이제 1년에 정기 검진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용종이 다시 많이 있는 분들 보시죠. 그래서 용종을 절제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대장암은 이런 폴립 용종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용종이 수백 개가 만들어지는 가족력이 있는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력이 있는 환자들 5명을 선정해서 용종을 이제 발견해 봤는데 이 용종을 그대로 놔두면 결국 대장암으로 발전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4명은 대장 전체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고 1명은 소장과 항문 사이의 작은 항문 주머니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항문하고 그 주변 주죽에 계속 수많은 용종과 또 내장 주머니가 있는 환자들에게 재밌는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특별히 이제 대장암, 직장암 환자들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강황을 조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황하고 케르세틴을 6개월 동안 복용하게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B9. 양성에서 암이 이제 발현되는 이 과정입니다. 이 양성에서 멜리그넌트 악성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 하이퍼프로리펄레이션이라고 하는 세포가 이제 과잉으로 처음에 증식되기 시작합니다. 암이 발현될 때 양성 과정에서 어떻게 악성으로 넘어가는지를 보시면 처음에 세포가 과잉으로 증식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데노메토스 폴립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요. 선종성 용종입니다. 자, 그래서 용종이 이렇게 처음에는 조그맣게 용종이 발현되다가 용종이 점점 커지죠. 이렇게 이제 용종이 발현되다가 자, 여기 보니까 abnormal cell growth,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이렇게 증식된 게 보이시죠? 비정상적으로 이 용종이 조금했다가 점점 커지다가 그 다음에 세포 성장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조금씩 일어나는 것을 severe dysplasia라고 하는 아주 심한 이형성증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멜리그넌트, 악성이 되기 전에, 악성암이 되기 전에 용종의 상태입니다. 자, 요때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대장암 검사하셔서 용종이 있을 때 많이 절제를 하시죠. 자, 여기까지는 양성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심각해지면 예를 들어 아데노칼시노마라고 하는 선암 형태로 되면서 이제 크기가 상당히 커지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악성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암으로 멜리그넌트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점점 커져서 엄청나게 침습성 암의 그림을 도표를 보실 수가 있죠. 요게 이제 악성 종양암 멜리그넌트 과정입니다. 자, 이제 대장에서 용종이 어떻게 이 악성이 되는지를 이제 보셨죠. 자,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용종 상태일 때 많이 대장을 절제해내는데 사실 여러분이 절제하시기보다도 이런 가족력이 있는 용종이 많은 가족력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대장에 용종이 생기는 분들은 주로 이제 강황이나 케르세틴을 좀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 이번 시간에 좀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게 화면이 너무 하얘서 보이세요? 용종이 보이십니까? 용종이 한 2덩어리 정도 있죠, 용종이. 자, 보니까 밑에는 용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 이게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너무 하얘서 잘 안 보이시는 이거 보면 A와 B의 그림을 비포 애프터입니다. 전후. 자, 여기 보면 컬큐민, 강황가루하고 케르세틴하고를 사용해서 치료 전과 후에 환자 3회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에 이 엔도스코피 포토그래프스는 그 내시경 단층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내시경 검사를 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한 사진인데요. 여기는 용종이 지금 이게 화면이 너무 환해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위에 용종이 현저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용종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비포 애프터 사진인데요. 평균적으로 이 용종수가 절반 이상으로 줄고 이 강황을 사용했더니 그리고 용종이 반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지금 A 그림과 B 그림을 보면 용종이 A 그림에서는 현저하게 있다가 B 그림에서는 용종이 완전히 사라진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자, 이런 논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 한번 집중해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 환자가 용종이 3개월 되었을 때 이 용종이 거의 사라졌었는데
다시 증가한 이 도표를 보세요. 자, 3개월째 이 그 용종의 수인데요. 보니까 3개월 되니까 용종이 싹 없어졌어요. 0입니다. 제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6개월째 됐을 3개월 지났는데 용종이 다시 생겼어요. 그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용종이 또 싹 없어졌어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자, 여기 보시니까 이 환자가 이 강황 보조제 먹는 것을 중간에 그만뒀더니 강황을 계속 3, 4개월 먹었더니 용종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강황을 이제 없어져가지고 중단했더니 다시 용종이 생겼어요. 3개월 뒤에. 그래서 용종이 다시 생겼길래 강황을 다시 먹였더니 용종이 또 싹 없어졌습니다. 재밌는 연구 결과죠. 자, 그래서 이 특별히 대장암이나 직장암이나 이제 용종이 발현되는 분들 부작용이 전혀 없고 모든 혈액 검사도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이 실험은 아주 단지 5명에게만 해본 것입니다. 가족력이 용종이 아주 많은 가족력이 있는 사람을 이제 찾기가 어려워서 그랬지만 대장암 발병 위험률이 높은 이런 고위험군의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적은 환자에게 실험을 해봤지만 사실은 이제 이 통계학적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자, 5년 후에 44명의 폴립증 환자를 용종이 있는 환자를 찾아서 강황 보조제, 이거는 완전히 어떤 성분만 추출한 것이 아니라 강황 전체를 가루로 만들어서 캡슐에 넣었을 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용하셔도 돼요. 아니면 저희 하늘마을에 있는 강황 가루 그대로 좀 드셔도 되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1개월간 시험을 해봤더니 대장 항문 주위의 비정상적인 용종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측정해 봤습니다. 1개월 후에 강황을 고량으로 먹은 환자들에게서는 비정상적인 용종이 현저하게 많이 감소가 되었고요. 소량으로 강황을 먹은 사람들에게서는 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황 보조제를 고량으로 먹었을 때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강황은 조금 많이 먹어도 과잉으로 먹어도 아무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제 과일이나 채소를 조금 과잉으로 어떤 추출해놓은 정제로 먹지 않고 채소 자체 효소가 살아있는 것 전체를 드실 때는 전혀 부작용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 부작용이 없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변 색깔이 좀 노란 것 외에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강황을 고기를 쓰지 않고 우리 입맛에 맞게 요리하는 요리법을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 요리책 가책이 나왔습니다. 유소영의 항암 요리가 드디어 나왔는데요. 한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교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한 2주 뒤면 제가 이제 구정 지나고 아마 2월 중순쯤에 요리 강습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히포크라테스 숲을 어떻게 활용해서 전립선이나 폐암 환자들이나 모든 암 환자들에게 암세포를 분해해봤더니 결국은 지방 덩어리인데 이 지방을 녹이는 애가 누구더라? 도마도 속에 있는 레시틴이나 이 라이코펜 성분들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마도는 생으로 드시는 것도 효력이 있지만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펜 상승 효과가 높아서 종양을 억제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데 탁월하기 때문에 항암 수프를 만드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 버드윅 박사의 아마씨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로푸드를 어떻게 요리를 할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 로푸드로 이 캐럿 파우더를 넣어가지고 약간 초콜릿 색깔 나는 브라우니 드셔보셨죠? 이렇게 동글동글뱅이에서 겉에 코코넛 가루 뿌린 거 완전히 건강식입니다. 단맛은 저희가 뭐로 내냐면 대추, 야자, 이런 것들로 내는데 드실만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갑자기 요리책 홍보하는 것 같네요. 좀 홍보 좀 해도 됩니다. 왜냐면 참 저희가 한 27년 동안 암 환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희들의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장암 하는 분들, 직장암 하는 분들, 항문, 또 이제 방광 이런 계열의 이 환우분들은 특별히 이제 모든 분들에게 강황이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늘마을 밥이 노란 밥이죠. 강황을 매일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농도를 좀 높이라고 할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럼 강황 냄새가 조금 진해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시라고 강황을 조금 더 진하게 넣으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계속 공부하면서 수많은 암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하늘마을에서 식사를 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여기서 배운 것들을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황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 배우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오늘 빨리 끝났네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新年快乐. 자, 또 한 해를 맞이하는 희망으로 새해의 약속은 이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먼저 웃고. 그리고 가끔 댓글에 부원장님은 나사 빠졌어요. 왜 이렇게 맨날 웃어요? 그러십니다. 새해에는 나사 좀 빠지랍니다. 여기. 먼저 웃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게 되시기를. 안팎으로 힘든 일이 많아 웃기 힘든 날들이지만 내가 먼저 웃을 수 있도록 웃는 연습부터 해야겠어요. 우울하고 시무룩한 표정을 한 이들에게도 한국 속담에 웃는 낯에 침 뱉으랴? 그쵸. 막 화가 났다가도요. 미소를 짓고 있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쓱 풀어지죠. 환한 웃음꽃을 피울 수 있도록 아침부터 밝은 마음을 지니도록 애쓰겠습니다. 때때로 성격과 견해 차이로 쉽게 친해지지 않는 이들에게 사소한 오해로 사이가 서먹서먹해진 벗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렵니다. 사랑은 고정되어 있는 것? 사랑은 우리 같이 해볼까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 자, 우두커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노력의 열매가 사랑이니까요. 우리는 항상 남이 내게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죠. 부부싸움에도 절대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안 하죠. 기죽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죠. 그런데 사랑은 그게 아니랍니다. 움직이는 것이랍니다. 상대가 나에게 해주기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해주는 겸손한 용기가 사랑임을 믿으니까요. 차 한 잔으로, 그리고 좋은 책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대화로 내가 먼저 마음문을 연다면 나를 피했던 이들조차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아우 저 까칠한 사람 또 나왔네. 사실 이제 하늘마을에도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가끔 나가시면서 누구누구 때문에 저 나가요. 아침마다 그분이 불평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나가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피바이러스를 좀 전염시켜야 되는데 이 트러블, 불평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해피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하늘마을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습관적인 불평의 말이 나오려 할 때는 의식적으로 고마운 일부터 챙겨보는 성실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면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되십니다. 건강 빨리 회복하는 비결이 감사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평범한 삶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꾸어주는 소중한 밑거름이니까요. 자,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감사는 나를 살게 하는 힘. 오늘 아침에 평생 왼수인 남편의 얼굴이 오락가락한다고 왼수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시죠? 가족 오락가네요. 제가 오늘 일찍 끝났으니까 재미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부부가 나왔대요. 남편이 이 아내한테 이제 막 질문하고 이제 아내가 맞추는 차례였습니다. 여보, 당신하고 나처럼 좋은 사이를 뭐라 그러지? 남편은 인꼬 부부가 답이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왼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네 글자 평생 왼수. 자, 여기 여러분 혹시 평생 왼수들과 다 같이 옆에 지금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감사는 나를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픈 세포가 빨리빨리 회복이 됩니다. 세포들이 다 들어요. 그래서 나 죽겠다 하지 마시고 와, 나 오늘 되게 좋아졌네. 오늘은 더더욱 힘이 나고 내일 조금만 있으면 나 회복될 것 같다.
세포가 다 듣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감사를 많이 할수록 행복도 커진다는 걸 모르지 않으면서 그동안 감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해 아래 사는 이의 기쁨으로 다시 새해를 맞으며 새롭게 다짐합니다. 우리 한번 다짐해 볼까요? 자, 먼저 웃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나의 삶은 평범하지만 진주처럼 영롱한 한 편의 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